안녕하십니까. 석사 6기 3학기 조혜성입니다. 제가 계획 발표할 논문 주제는 파킨슨병 환자의 균형 및 보행 능력에 대한 몸통 가동성 운동과 트레드밀 훈련의 효과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오덕원 교수님이십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방법까지 발표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점진적이고 특발성이며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또한 바닥회계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의 인상적 증상으로 운동 감소증, 운동 느림증, 떨림, 자세 불안정, 경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하여 파킨슨병 환자들은 자세의 균형, 보행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며 낙상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잠재적으로 신경세포의 개소 감소 및 세포 생존율 증가를 통하여 신경 발달의 자극으로 세포의 단백질 함량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고 파킨슨병으로 인한 운동신경의 퇴행 지연과 보행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리 설리반 보이스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은 신경가소성에 근거하여 움직임에 대한 강도, 반복성, 복합성, 특이성 및 특성의 5가지 치료 원칙으로 바탕으로 하여 실시합니다. 표준화된 큰 움직임 훈련을 통하여 운동 진폭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빠른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며 보행 속도와 균형, 반응 시간, 이중과제 수행 및 뻗기,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트레드밀 훈련은 반복적인 유산소 훈련이자 보행, 과지지향 훈련으로 대상자의 보행 능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트레드밀에서의 보행훈련이란 신체의 일종의 강제적 사용의 한 형태로 보행 속도와 보행 지구력의 양적인 측면과 보행 형태인 질적인 측면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LSVT 빅 프로그램과 트레드밀 훈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LSVT 빅 프로그램과 트레드밀 훈련의 단독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두 중재의 병합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파킨슨병의 전체적인 보행보다는 보행 기능의 일부 요소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몸통 가동성이 적어지고 구부러진 자세를 취하는 파킨슨병 환자들에 대한 LSVT 빅 프로그램 프로토콜의 수정 및 보완을 진행한 실험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LSVT 빅 프로그램을 수정한 몸통 가동성 운동과 트레드밀 훈련을 병합하여 중재 시에 파킨슨병 환자의 균형 및 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첫째, LSVT 빅 프로그램을 수정한 몸통 가동성 운동만 중재했을 경우에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기능 균형 및 기능적 보행 능력에 이루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며 둘째, 몸통 가동성 운동의 트레드밀 훈련을 병합하여 시행하였을 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특별성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2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후에니아 스케일 1에서 3단계로 속하는 자로 10m 보행이 가능하며 실험 진행 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 연구를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입니다. 제외 기준은 실어증이 있거나 시력 청력에 제한이 있으며 심혈관 또는 호흡기에 제한이 있는 자입니다. 연구 설계입니다. 본 연구는 단위 사례 연구로 ABC, A- 설계를 사용하였습니다. A와 A-는 측정값의 안정성을 알아보는 기초선과 중재 전후 종속 변수의 변화를 알아보는 회귀 기초선이며 B는 몸통 가동성 운동 중재, C는 트레드밀 훈련 중재 시기입니다. BC 중재 시기에 한 중재당 1일 1회 30분 시행하였으며 각 훈련이 끝난 후에 매일 동일한 치료사가 동일한 측정을 반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기간 동안 연구 대상자들은 일상적인 재활 스케줄에 따라 하루에 한 번 체류실에 와서 물리치료사가 수동절 관절 가동범위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치료실 내에서 치료사 감독하 치료실 내 보행을 시행하고 보행 치료 전후로 치료설에 따라서 전신 스트레칭을 시행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본 연구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첫 선별 시 대상자 31명이었으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등의 이유로 10명이 제외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21명이었습니다.
기초선 단계에서 3명이 컨디션 저하 거부 등의 이유로 빠지게 되었고 총 18명이 시행하였습니다. 중재 B시기에는 컨디션 저하, 퇴원 등의 이유로 4명이 빠지게 되어 총 14명이 시행하였습니다. 중재 C와 A-시기까지 총 14명의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최종 대상자 14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한 표입니다. 방법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도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로 단일화된 파킨슨병 계층 척도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개발된 평가 도구이며 대상자들의 임상적인 증상을 평가할 수 있고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임상에서는 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운동 기능 항목이 사용되고 각 척도에 대한 부분 집합 점수들을 각기 산출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운동 기능에 대한 검사를 사용할 것입니다. UPDRS 검사 자체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0.92이며 UPDRS3 운동 검사 항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0.90으로 둘 다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10m 보행 검사입니다.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고 유용한 방법으로 환자의 보행 평가 도구 중 하나입니다. 측정자의 신뢰도 및 측정자가 신뢰도는 0.89에서 2.0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적 보행 지수입니다. 이 평가 도구는 보행지 낙상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평가로 평가를 시행하는 외적 환경에서 수행할 과제 변화에 따른 대상자의 보행 조절 능력을 총 8가지 항목을 통하여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의 검사자 간 신뢰도는 0.96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어서 걸어가기 검사입니다. 이 평가 도구는 걷기 시작하여 장애물을 회전하고 돌아오는 과제 수행을 평가하는 것으로 빠르게 대상자의 균형 능력과 운동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측정자의 신뢰도는 0.99이며 측정자 간 신뢰도는 0.98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버그 균형 척도입니다. 대상자의 균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평가의 측정자의 신뢰도는 0.99이며 측정자 간 신뢰도는 0.98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재 방법으로 몸통 가동성 운동입니다. 중재 B시기와 C시기에 시행하며 대상자의 운동 기능, 균형 및 보행 능력 증진에 위해 몸통 가동성 운동을 시행합니다. 중재의 바탕이 되는 표준화된 LSVT 빅 프로그램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유연성과 운동성 및 운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7개 항목의 최대 일상 운동과 보행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할 것이며 파킨슨병 환자의 임상적 양상에 따라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자세를 선행 연구를 따라서 추가하고 수정하여 시행할 것이며 최대한 크게 걷는 동작을 포함하여 총 7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중재 전 프로그램의 운동 동작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중재는 1일 30분간 시행하며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동작들을 취하지 못할 시에 다 5분 동안의 휴식 후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동작 수행의 불안정성을 느끼거나 도움 요청 시에는 앉은 자세에서 수행하고 필요 시에 연구자가 대상자 등 뒤에서 약간의 보조를 주며 이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재 방법으로 트레드밀 훈련입니다. 대상자의 보행 속도와 동적 균형 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재 C 시기에 몸통 가동성 운동 시행 후 트레드밀 훈련을 병합하여 1회 30분간 적용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서 중재 시작 전에 트레드밀 보행 속도는 대상자 능력에 맞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트레드밀 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엔 2에서 4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훈련을 시행합니다. 보행 속도는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트레드밀 훈련 동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뒤에서 위치하며 필요시에 트레드밀 양쪽의 가드레일을 잡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 피로감이나 통증을 호소하고 안색의 변화나 호흡 이상 시에 즉시 훈련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기술 통계로 각 변수들의 기간 내 평균값을 구하고 각 단계의 변화율을 제시하여 비교할 것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적 분석을 사용할 것이며 평가 도구 중 TUGT 10m 워킹 테스트 2 평가 도구는 각 회기 동안 3회 측정값의 평균값을 그래프로 사용하여 각 평가별로 시각적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임상적인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초선 8회기 동안의 값의 평균값과 그 평균값에 대한 2배 표준 편차를 구하여 선으로 표시할 것입니다.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 수준을 0.005로 설정하였으며 UPDRS3 DGI BBS 세 평가 도구의 점수의 중재 전후 비교는 위코슨 사인드 랭크를 이용할 것입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